자, 실장의 핵심 문제 1번부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배전 선로의 이상전압의 내부적인 원인이 아닌 것은 여기 내부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을 찾아야 될 텐데요. 개폐, 선로의 이상 상태, 그 다음에 아크 접지, 그 다음 유도래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직경래, 유도래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요인이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개폐 시의 이상전압, 또 과도 이상전압,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상전압이다 그 얘기죠. 페란티 현상 이런 것들이 이상전압이고요. 내부적인, 외부적인 것은 유도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2번 개폐 서지 이상전압의 발생을 억제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일단 발생 자체를 억제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는 거, 또 문제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지만 개폐 저항기 이런 것들은 개폐 서지 자체에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죠. 저항을 두어서. 그렇죠? 3번 이상전압에 대한 방어 조치가 아닌 것은 그랬네요. 피레기, 서지 흡수기 이런 것들은 다 이상전압을 흡수하는 거죠. 또 가공지선 역시 그쵸, 직경래를 또 유도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송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탑 위에 이렇게 시설하는 선을 가공지선 그랬었죠. 방전 코일은 어떤 충전되어 있는 그 전하를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전하는 코일이기 때문에 이상전압 방전 보호 조치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죠? 잔류 전하를 방전시키는 거지. 4번 가공지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직경래에 대해서는 특히 유효하며 탑 상부에 시설되는 뇌는 주로 가공지선에 내습한다. 그렇죠? 가공지선 때문에 송전선로의 대지 용량이 감소하므로 대지와의 사이에 방전할 때 유도 전압이 커져서 차폐 효과가 좋다. 여기에선 2번이 옳지 않네요. 송전선로의 대지 용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공지선이 있으면 선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용량 자체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증가. 그렇죠? 그래서 가공지선은 직경래에 의한 직격차폐, 또 유도래에 의한 정전차폐 효과를 가지는 이상전압 방지 그런 대책으로서 가공지선을 설치할 때 대지 정전 용량은 약간 증가한다는 거죠. 2번이 일단 옳지 않고요. 송전선 지락 시에 지락전류 일부가 가공지선을 흘러서 차폐작용을 하므로 전자유도 장애를 적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공지선은 아연도금 철선, ACSR 등을 사용하고 보통 300, 때로는 50m마다 접지하기도 한다. 뭐 요거는 맞다는 얘기죠. 2번이 옳지 않죠. 5번 가공지선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가공지선의 설치 목적은 이 중에서 특히 뇌해를 방지하는 거죠. 직경래, 유도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3번이 되는 거죠. 6번 가공지선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정전차폐 효과, 전압 강화를 방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직격차폐, 전기자기에 의한 차폐 효과. 그래서 2번이 아닌 거죠. 2번. 자, 7번 송전선로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그 얘기죠. 우리가 송전탑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접지 저항을 높이기 위해서, 저항이 적을 때 이 땅 속에, 그렇죠, 이렇게 매설하는 지선을 매설지선 그랬었죠. 그래서 철탑으로부터 송전 선로회로의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쪽으로 쭉 빠져버리기 위해서죠. 썸락이 그렇지 않고 여기에 저항값이 좀 높아버리면 역으로 송전선으로 이렇게 역으로 썸락이 발생하게 된다 그랬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탑 아래 땅에 묻는 선을 매설지선 그랬었죠. 4번이 답이죠. 자, 뇌서지와 개폐서지의 다른 점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파두장과 파미장을 물었는데요. 지금 뇌서지하고 개폐서지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죠. 얘는 말 그대로 일종의 벼락을 맞은 거고요. 이쪽은 개폐기를 열거나 닫을 때 만들어낸 서지가 파두장, 파미장 모두가 다 다릅니다. 완전히 둘은 성격이 달라서요. 각고가 아니죠. 3번이 그쵸. 모두 다르다. 파두장과 파미장이 모두 다르다. 3번이 맞습니다. 그쵸?
9번 기기 충격 전압 시험을 할 때 채용한 우리나라 표준 충격 전압파의 파두장 및 파미장 이것을 표시한 것은 그래서 이거는 1.2에서 50 마이크로세크였죠. 3번이 답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충격파 극히 짧은 시간에 파고값에 도달했다가 소멸하는 파고요. 국제 표준파로는 1.2에서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 그래서 이것이 파두장, 얘가 파미장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뇌서지, 개폐서지 이것들의 파두, 파미 모두가 다르다. 이것도 앞에 문제에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2에서 1.2와 50 마이크로세크 3번을 답이라고 해야 되겠죠. 10번 파동 임피던스 Z1, Z2인 두 선로가 접속되었을 때 전압파의 반사계수를 구해봐라. 그래서 이론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요. 여기에 이쪽에 임피던스 Z1, Z2가 이렇게 있을 때 이상파가 이렇게 가해졌을 때 그쵸? 이 둘이 Z1과 Z2가 서로 같을 때는 반사가 없지만 그쵸? 무반사 조건이 두 임피던스가 같을 때 무반사가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쪽으로 투과하는 반면에 또 반사되는 파도 존재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자 이쪽 투과하는 파 이것을 우리가 E3라고 한다면 주어진 파에 이 비율만큼이 곱해져서 투과가 되고 또 반사되는 파는 그쵸? 주어진 파에 요것만큼이 곱해져서 반사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반사계수라고 하고 얘를 투과계수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사계수, 투과계수 두 개 다 분모가 Z1 플러스 Z2고요. 자, 투과계수 외워야죠. 여기 분자가 좀 비슷하잖아요. 투과 뭔가 비슷하잖아요. 여기가 투과 EZ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반사계수는 Z2-Z1이 분자에 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만약에 이걸 외웠는데 이게 안 외워진다 그러면 사실 투과파에서 반사파가 이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이 계수 투과계수 그렇죠? 투과계수 Z1 플러스 Z2분의 EZ2에서부터 이 반사계수가 이쪽으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된 거죠. 이것을 계산해 보면 사실상 얼마가 나옵니까? 전체 비율 얘가 1이 나와요. 1. 이걸 기억해서 만약에 얘는 기억나는데 얘가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전체 얘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니까요. 사실상 이 반사계수는 여기 투과계수인 Z1, Z2 투과 뭔가 비슷하잖아요. 투과 거기에서 2를 뺀 값을 구하면 얘가 나옵니다. 뭐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동 임피던스 Z1, Z2가 접속되었을 때 반사계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일단 투과계수, 그러면 투과 뭐 과자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Z2 플러스 Z1 이것이 투과계수고요. 반사계수는 여기에서 2를 빼서 구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뭐 실제로 해보면 Z2 플러스 Z1분의 여기도 Z2 마이너스 Z1 2번 답이 얻어집니다. 11번 서지파가 서지 임피던스 Z1 선로 측에서 서지 임피던스 Z2 선로 측으로 입사할 때 투과계수를 나타내는 식을 구해봐라 그랬네요. 투과계수를 B라고 할 때 자, 투과 뭐였습니까? 분자에 투과 비슷하게 생긴 게 뭐였습니까? 여긴 Z2 플러스 Z1이 되고요. 투과가 여기 2가 1보다는 2가 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Z2 플러스 Z1분의 투과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이 답이지. 공식을 묻는 문제 이렇게 나오네요. 자, 12번 파동 임피던스 Z1이 600 선로 종단의 파동 임피던스가 1300 변압기가 접속되어 있을 때 지금 선로에서 파고 전압이 900kV짜리 전압이 입사되었을 때 접속점에서 전압의 반사파는 약 얼마가 되겠는가? 자, 반사 계수 얼마였습니까? Z2 플러스 Z1분의
Z2-Z1이었죠. 거기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지. 뭐였습니까? 900이 이렇게 곱해지니까요. 이걸 계산해 보면, 자, 둘이 더하면 600 더하기 지금 1300이죠. 그래서 1300에서 지금 600을 뺀 거 곱하기 900,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계산해 보니까 331점 얼마가 나오는데, 그쵸? 가장 큰 삭값이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13번. 철탑의 탑각 접지정이 커지게 되면 우려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철탑이 이렇게 있을 때 매설지선을 갖게 되는 이유죠. 그렇지? 여기에 지금 가공지선이 있고 여기에 지금 전력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역섬락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요것이 저항값이 작을 때,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땅에 심는 우리가 선을 매설지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철탑의 접지정이 큰 경우에 역섬락이 발생하게 되고 철탑에서 오히려 이쪽 전력선 쪽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역섬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철탑의 적지정을 작게 하기 위해서 매설지선을 설치하죠. 그래서 문제로 다시 가보면 탑각의 접지정이 커지게 되면 역섬락이 발생되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설지선을 설치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섬락이 답이 되겠네요. 자, 14번 파동 임피던스 Z1이 500이고요. Z2가 300인 두 무손실 선로 사이에 그림과 같이 저항 R을 접속을 했다. 제1선로에서 구형파가 진행해 왔을 때 무반사라 하기 위한 저항값을 구해봐라 그랬네요. 여기가 지금 이쪽이 500이라고 했고요. 이쪽이 300이라고 했죠. 그럴 때 여기에서 지금 딱 왔을 때 파가 무반사가 이루어지려면 이쪽과 이쪽의 임피던스 값이 같아야죠. 여기가 500이고 여기가 300이면 당연히 저항값은 얼마? 200이면 되겠죠. 그치? 2번이 답이죠. 200. 15번. 자, 임피던스 Z1, Z2 및 Z3가 그림과 같이 접속한 선로에 A쪽에서 전압파 E가 진행되어 왔을 때 B에서 여기 B에서 무반사로 되기 위한 조건, 이쪽의 임피던스와 이쪽의 임피던스가 같으면 되는데, 요거 지금 얘는 병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병렬에서의 임피던스 우리가 구해보면 Z2와 3죠. Z2분의 1 더하기 Z3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Z1과 같아야 되니까 이거 양변의 역수를 취해주면, 역수를 한번 취해보면요, 여기 얘만 남겠죠. 그래서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이 여기도 역수 취하면 Z1분의 1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에서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피레기의 구조를 물었네요.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상전압 방지를 위해서, 그렇죠? 직경례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피레기고요. 이상전압 내습 시에 전압의 파고값을 저감 낮춰가지고 기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고 그 속류, 잇따라오는 정상적인, 그쵸? 파를 우리가 속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 피레기 쪽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차단시켜야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요, 여기에서 오호 이렇게 정상 파가 있었는데 뇌를 이렇게 맞아서 이상전압이 발생하게 되면 이쪽 오호 피레기를 거치면서 얘가 쇽 이쪽으로 나가면서 오호 얘가 파고값이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피레기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상적인 파를 이쪽으로 피레기를 거치면서 낮아진, 이 전압을 우리가 제한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제한전압은 사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다,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상전압을 쭉 빼버리니까 남은 그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제한전압도 좀 낮으면 좋겠죠. 제한전압도 낮으면 좋고, 그리고 그때 이 뒤따라오는 정상적인 전류를 우리가 속류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얘가 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속류는 차단시켜야 된다. 얘가 속류는 이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차단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피레기의 이제 전압에는 제한 전압이 바로 여기에 피레기가 처리하고 남은 전압을 우리가 제한 전압이다 그러고요. 제한 전압도 낮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송류는 이 방전 전류에 이어서 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정상적인 상용주파 전류를 우리가 송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충격파가 인가되었을 때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인데 충격이 생겼다 그러면 작은 전압에도 방전시키는 게 좋으니까 이거 역시도 충격 방전 개시 전압도 낮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피레기 구조를 보면 피레기에는 이 부분 뭔가 간격이 있죠. 이걸 우리가 직렬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직렬갭은 평상시 이렇게 여기가 열려 있어서 상시에는 누설 전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상 전압이 생겼을 때 그때는 샥 얘가 연결이 되면서 방전을 시켜야 되는데 되도록 그쵸? 충격 방전 전압은 저전압에서 방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뒤따라 이어오는 송류 정상적인 전류는 여기가 차단해야죠. 이쪽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소호하는 아크를 소호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성 요소는 이상전압 방전 시에 피레기의 전위 상승을 억제해가지고 절연 파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특성 요소에 해당된다. 그래서 전자기적인 충격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을 우리가 특성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 갭이 없는 갭 리스형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성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특성 요소가 산화 아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갭 리스 피레기다 그 얘기죠. 그래서 피레기 이제 구비 조건을 보면 이 송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정상적인 것까지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차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한 전압도 낮을수록 좋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충격 방전 개시 전압도 역시 낮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그쵸 상용주파에 대해서 얘가 약간 이렇게 높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방전시키지는 않도록 하자 그런 의미죠.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을 것 얘기고요. 또 방전 내량이 클 것, 방전시키는 양이 클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내구성과 경제성도 가지고 있을 것 그 얘기죠. 그래서 피레기 설치 장소를 다시 한번 보면 변전소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지선의 인입구, 인출구, 인입구, 인출구 이런 부분을 뜻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하고요. 또 고압, 특별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수용장소, 그렇죠? 수용장소의 인입구 이런 데도 설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지. 그리고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만나는 곳도 그렇죠? 이 가공전선로와 여기 지중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에도 피레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문제로 가보면 피레기의 구조에는 특성 요소와 직렬갭 여기 4번이 답이 되겠죠. 방금 본 대로 자 피레기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2번이죠.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방전에 의한 기류를 차단하는 것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그렇죠? 대지로 방전시키고 송류를 차단하는 이상전압 방지 설비를 피레기라고 한다는 거죠. 자 18번으로 갑니다. 이제 피레기가 구비해야 될 조건 중 잘못 설명된 것은 충격은 그쵸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바로 방전해야 되니까 낮은 전압 맞죠.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을 거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은 좀 높다고 하더라도 얘를 방전시키지 말자 그 얘기지 그쵸. 그 다음에 방전 내량이 커야죠. 방전시키는 견디는 양을 크게 하면서죠. 옳지 않은 거죠. 작으면 안 되지. 제한 전압도 낮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송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충분할 것 맞죠. 정상적인 흐름 송류 잇따라오는 흐름. 그래서 3번이 여기에선 답이 되겠네요. 자 19번 피레기가 역할을 잘하기 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될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시간 지연이 적을 것 그쵸. 바로 방전시켜야 될 것 맞죠. 송류를 차단할 것 그쵸. 정상적인 것은 흘려보내면 안 되니까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한 전압은 피레기의 전격 전압과 같게 해야 된다 아니죠. 무조건 낮으면 좋죠. 사실상
거기에서 뭔가 이상전압이 크게 발생했는데 되도록이면 이걸 낮추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옳지 않고요.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 그 얘기죠. 3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피레기의 직렬갭의 작용을 물었네요. 피레기의 직렬갭. 자, 아까 살펴본 대로 뭐였습니까? 3번이죠. 3번. 이상전압이 내습하게 되면 뇌전류는 방전시키고 송류가 오게 되면 그것은 막아버리는 거죠. 잘 흐르도록 피레기를 통해서 흐르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직렬갭이었죠. 자, 21번 역시 직렬갭의 역할을 물었네요. 직렬갭의 역할. 송류 차단. 그쵸. 정상적인 전류는 차단해주는 역할이 중요하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2번 전력용 피레기에서 직렬갭의 주된 사용 목적. 자, 다시 한번 반복이 되네요. 딱 보면 그쵸? 상시에는 누설 전류를 방지하고 충격파 방전 종료 후에는 송류를 즉시 차단하기 위한 것. 사실상 피레기의 주 목적이 되는 거죠. 3번이 답이 되죠. 3번. 자,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란 무엇네요? 그쵸? 피레기의 제한전압. 피레기로 가서요. 그쵸? 여기에 우리가 충격 이렇게 전압이 주어졌을 때 여기 피레기를 거치면서 얘가 샥 이상전압이 빠져나가고 남게 되는, 그쵸? 이 부분을 제한전압이라고 했고, 즉 피레기가 처리하고 남은 전압을 제한전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한전압이 역시 낮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처리를 잘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쵸? 피레기 동작 중에 단자 전압의 파고치 3번을 답이라고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피레기 동작 중에 피레기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24번 피레기에서의 전격 전압이란 이렇게 물었는데요. 자, 전격 전압 역시 기억을 해둡시다. 자, 송류의 차단이 되는 최고의 교류 전압을 피레기의 전격 전압이라고 한다는 거죠. 송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 전압을 피레기의 전격 전압, 이것도 기억을 해봅시다. 3번이죠. 자, 25번 유효 접지 계통에서 피레기의 전격 전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피레기의 전격 전압을 그래서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 전이, 즉 지속성 이상 전압. 일선 지락 고장이 생겼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일선 지락 고장이 생겼을 때 여기도 사실 그 건전상 고장 나지 않은 상에서도 전압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선 지락 고장 시에 건전상의 대지 전이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피레기의 전격 전압. 그래서 앞에 우리 피레기의 전격 전압을 송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교류 전압이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그 이상 전압이 발생해도 그거 역시 송류로 보고 피레기가 그렇죠? 통과시켜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26번 피레기의 충격방전 개시전압은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이것도 낮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충격파가 생겼을 때 개시할 수 있는. 근데 그 충격파 자체가 있으면 그 충격파 자체의 최대값을 뜻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충격파의 최대값, 그렇죠? 이렇게 충격파가 생겼을 때 그 최대값을 충격방전 개시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27번 최근 송전 계통의 절연협조. 절연협조죠. 절연협조의 기본으로 생각되는 것이 뭐냐. 가장 즉 절연협조의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은 피레기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피레기의 제한전압이 절연협조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절연협조의 기본이 되는 것은 피레기. 그래서 절연협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전력계통의 기계, 기구, 애자 이런 것들의 적절한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계통 설계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을 절연협조다 그랬고요. 피레기의 제한전압이 일단 기준이 된다고 그랬고요. 피레기가 그럼 보호해야 될 대상은 뭐냐? 바로 변압기라고 그랬죠. 변압기. 그래서
그 절연협조, 절연값의 어떤 단계별 크기는 어떻게 외우기로 했습니까? P 변 부코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피레기가 가장 낮고 변압기, 그다음에 부싱, 콘덴서, 그다음에 선로 애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절연협조의 기본이 되는 것은 피레기 중에서도 제한전압이 된다. 3번이 답이죠. 자, 28번. 송전계통의 절연협조에 있어서 절연 레벨을 가장 낮게 잡고 있는 거 뭐였습니까? P 변 부코네, 그러니까 피레기가 가장 낮은 거죠. P 변압기, 부싱, 콘덴서, 애자 그랬었죠. 이 순서대로 즉 이제 피레기가 가장 낮은 레벨을 가지고 있죠. 1번이 답입니다. 29번. 직경례에 의한 방호 설비로 가장 적당한 거 직경례 가공지선이죠. 우리가 이런 철탑 있을 때 가공지선 여기에다가 그쵸 직경례가 얘가 막아서 방전시켜주는 가장 1번이 되죠. 가공지선이 답이죠. 30번. 송전선로의 개폐 조작 시에 발생하는 이상전압에 관한 옳은 것을 물었네요. 개폐 조작에 관한 이상전압에 관해서 옳은 것을 물었는데, 자, 개폐 이상전압은 회로를 개방할 때보다 회로를 열 때란 얘기죠. 회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열어버릴 때, 그때 폐로 닫아버릴 때보다 더 크다? 그러지 않죠. 개방할 때보다 폐로할 때가 더 큰 게 아니라 개방을 할 때 원래 더 크게 됩니다.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상전압 무부하 시보다 전부하일 때가 더 크다? 아닙니다. 무부하 상태로 이걸 개방할 때 더 크고요. 결론적으로는 3번이 답인데요. 가장 높은 이상전압은 무부하 상태에서 충전 전류를 차단할 때, 즉 개방을 해버릴 때가 가장 높은 이상전압이 나오고요. 가장 낮은 전압은 이제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개폐기를 투입할 때, 이때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이상전압이 발생하고요. 무부하 상태에서 충전 전류를 차단한다는 것은 이 개폐기를 이렇게 열어버리는 경우다 그 얘기죠.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자, 31번.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이라고 하면, 자,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 3상이기 때문에 루트 3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전격 전류가 아니라 전격 차단 전류, 즉 이거는 단락 전류와 똑같죠. 3번을 답이라고 해야죠. 3번이 아니라 2번이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